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9월 총파업과 노사협조주의의 확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도 운영에 있어 한국인화의 진행 과정과 분단 국가의 수립과 더불어 한국인의 철도 운행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가 분단 고처가 됨에 따라 철도 운영의 한국인화가 요청되었습니다.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과 중국 내전의 발발로 인해 미국의 대한정책은 북한에서의 소련 우위를 인정하고 남한을 소련의 대미, 대일 전략의 완충지대로 파악하여 반공국가 수립을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즉, 신탁 통치안을 개선 대신하여 단독 정부의 수립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군정청은 한국인의 철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립경영 기반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철도 운영의 한국인화는 이미 1946년부터 진행 중이었습니다. 1946년부터 미 철도 부대의 축소가 가속화되어 제770 철도 운영대대의 경우 도착 시점이 900명에서 1946년 10월에는 20명으로 축소되었고, 이런 요원 축소에 대해 미군 측도 운수부로부터 골간을 빼내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인 고문으로 퀸 등이 1946년 7월 내한하였으나 규모는 10명에 불과하여 요원 부족을 완화하기에는 과부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운수부는 미국인 카운터파트로 한국인 고문을 1946년 6월부터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30일에는 하지 사령관이 군정청 각 부서의 실질적 권한을 한국인에게 인계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금석관 부산철도 사무소장이 철도 운수국장 맥런란 중령의 고문으로 임명된 것을 필두로 12월경에는 본부 각과 및 운수국에 미국인, 한국인 병전 부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47년 3월 민희식이 운수부장에 취임하고 그 대신에 코넬련 중령은 고문으로 임명되어 한국인 단독 부서장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인은 가리와 자재 조달과 인사행정과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었으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고 교통고문단을 구성하여 한국인을 지원하였습니다. 1947년 7월에는 제30 수송 통제부가 해체되고 맥런란 중령을 사령관으로 하는 제500 철도 간부가 성립되어 군사 수송에 한해 운수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제790 철도 운영대대가 관할하고 있던 대전 이남에서도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일본이 운영하여서 하급 지위에 머물러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미국인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서서히 한국인 소속장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철도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아직 한국인의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운수부는 운영권은 인도에 앞서 대규모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종래는 운수학교의 교과 등을 통해서 직원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정도였으나 1947년 7월부터 약 1년간에 걸쳐 운수학교와 주요 역구 24개소의 OJT 교과에서 강사 393명이 직원 1735명에 대한 각종 기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운수학교는 1947년 9월부터 강사 83명으로 564명을 재교육하는 한편 현장 교육기관으로 기관차 교습소 11개소, 검차 교습소 6개소, 영업교습소 5개소, 철도공장 교습소 2개소가 설치되어 1947년 9월부터 1948년 8월까지 현역원 1171명의 실무 교육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말에는 국소령의
지시에 따라 운수학교 교과 과정을 중고등학교 일관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 기술교육에 군정 요원이 배치되어 기술 훈련이 병행되었습니다. 1947년 여름 워싱턴에서 노이스 대령이 내한하여 철도 운영 상황 전반을 조사하였고 1948년 초에는 민간 군정 요원과 철도부대 장교 11명을 운수부에 파견하고 자신도 1948년 2월부터 한국에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1948년 3월 1일에는 철도 운수 국과장과 철도 사무소장 레벨에서 미국인 고문이 배속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철도 사무소에는 주임 기계 기사 2명과 기관사 검찰관 2명이 고문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기관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1948년 봄 힐 소령이 제3군 사령부터 90일간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기관구 레벨에서 기관차 유지보수와 검차 능력의 강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고 용산 기관구의 기관차의 검차, 청소, 운전, 회송 등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별 감독을 반복하여 이를 다른 기관구로 확산시켰습니다. 동시에 철도 운수국 운전과에서는 청소년 직원에 대한 기관차 안전 기술 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차의 정기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고장 발생이 줄어들고 철도 공장의 수리 부담도 경감되었습니다. 그 결과 차량 수리에 필요로 하는 노동 일수가 크게 축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 단독 부서장제 실시와 더불어 한국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어 한국인 직원의 철도 운영 능력은 크게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 총회에서 남북 총선거 실시에 의한 조선 통일이 결의됨에 따라 1948년 1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해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재헌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의미하게 했기 때문에 좌파 세력은 본격적인 무장 투력에 돌입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철도 시설은 내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좌익계의 전평은 노동자의 자성적인 조직으로 출발하였던 만큼 레드 퍼지 등의 외압 속에서도 지하 조직으로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입국에 반대하여 2.7 총파업이 계획되자 주요 기관구에서는 직원을 선동해 철도 시설에 대한 조직적인 파괴를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사고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관차가 전차대에 전복하여 기관차 운영에 상당한 장애를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게이지, 에어펌프, 축상, 신호기, 선로 등이 파괴되어 정상적인 열차 운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열차 탈선, 대형 기관차의 충돌 등의 사고가 다발하여 야간 열차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 파괴는 3일간 계속되어 그 피해는 기관차 61량, 객화차 11량, 노선 파괴 11개소, 통신선 절단 83개소, 기타 통신회선 27개소, 교량 파괴 7개소에 달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단정 수립에 반대한 4.3 사건이 발생하였고 남조선 노동당이 총선거 파괴 공작을 계획하자 선거 직전 5월 8일, 9일에 걸쳐 파업과 교통통시 파괴를 감행하여 남한 경제를 마비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행 30률 열차가 전남 목포 성정리 간 터널에서 탈선되고 순천철도 사무소가 방어되는 등 시설 파괴는 기관차 파괴 10량, 열차 파괴 1건, 철도 선로 파괴 51개소에 달했습니다. 단독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호남선 일대에 전화선이 파괴되어 열차 운행이 일시 대곤란에 빠지는 등 철도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게릴라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정정 측은 무장경비원을 주요 역구에 배치하여 노총계 직원이 전평계 직원을 생출해 내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서서히
시설 파괴는 감소하고 철도 수송도 비로소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수부는 7월을 전후로 열차 시각을 개정함으로써 여객 열차에 대한 수송 제한을 완화하여 운행 중지 상태에 있던 일부 열차를 재운행하는 동시에 이용자가 몰리는 구간을 중심으로 통군, 통학, 열차 6회, 서울 목포 및 여수 간 1회, 서울, 춘천 간 급행 여객열차 1회 등 11회의 열차를 추가적으로 늘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선 국유철도는 계속되는 경영자원 부족과 내로부터의 시설 파괴에 직면하였지만 경영체제 정비와 운영관리 능력의 축적을 통해 남한만의 철도로서 재편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도 자유민주 체제에 동의하자는 세력을 축출함으로써 철도 운영의 기본적 콘센서스를 강제적으로 창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철도 운영은 시각표에 따른 정확한 열차 운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한국의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철도 운영의 정상화를 기반으로 군정청 운수부는 대한민국 교통부로 개편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군정관하의 행정권이 이양됨에 따라 남조선 과도정부 운수부 및 부속기관 일체 행정권이 9월 7일 교통부 장관에게 인계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1948년 10월 23일에는 주한미군 일반명령 제43호에 따라 군정청 운수부 이하의 제500 철도 간부와 제790 철도 운영대도가 운소부, 수송부, 철도 주임 예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인에 의한 철도의 자주 운영 체제가 확립이 달성되었고 남한의 식민지 철도인 조선 국유철도는 분단 철도인 한국철도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방과 더불어 조선 국유철도가 식민지 철도에서 한국인에 의한 자주 운영 철도로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식민지와 분단 철도 간에 존재하는 연속과 단절의 측면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조선 국유철도가 전후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선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수송위기였습니다. 본국 및 지방국에서는 종래의 체제가 유지된 반면 현장에서는 한국인의 자주관리로 기존 명령체제가 붕괴되어 철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 의존하고 있던 자재와 석탄 공급도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점령군 측은 일본인을 회고하고 한국인을 배치하는 한편 공동화되고 있던 관리 및 기술요원의 철도 부대원을 배치하여 내부 통제력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교통부를 운수국으로 개편하여 철도 운영 조직 구조를 종래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시키고 교통 부문의 사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동시에 경영자원 조달에 있어 인적 자원인 직원의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무와 수행 능력의 괴리에 대처하는 한편 지역 내에서는 생산 불가능한 물적 자원을 가래와 원조로 조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수송 시스템을 재가동할 수 있었지만 경영 자원의 부족과 수송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수송력 부족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미해결의 문제로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철도 경영이 악화되어 경영 합리화가 요청되자 조선국유철도는 그 일환으로 인원 정리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좌익계, 전평은 우익계, 노총까지 포섭하여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철도 파업이 정치투쟁으로서의 성격을 띠며 총파업으로 확대되자 조직 내부의 좌우 대립과 군정청의 개입을 야기하였고 전평은 물리적 타격을 입어 지도부가 괴멸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대한노총이 단체 교섭의 상대로 새롭게 등장하여 운수부의 주변적인 노동단체를 탈피하고 조직 내부로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9월 총파업의 귀결은 조선국철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운동사의 전환점이 되었고 조직 내부의 관점에서 불안하였던 노사관계를 안정화하여 내부 통제력의 현장 레벨에까지 도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국철은 경영 합리화의 실현과 인센티브 시스템의 재구축을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단정 수립 방침이 정책적으로 확정되자 군정요원의 철수와 한국인만의 철도 운영에 대비한 한국인 단독 부서정제가 실시되었고, 군정요원은 일상적인 철도 운영에서 물러나 교통고문단을 통해 한국인의 철도 운영을 후원하였습니다. 현장 레벨에서도 일상적인 운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한국인 직원에 대한 대규모 교육 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 측의 철도 운영 능력의 축적과 조직 내부의 노사협제 관계의 성립을 토대로 군정청 운수부는 대한민국 교통부로 개선되어 남한의 조선국철은 분단철도인 한국철도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해방 후 한국철도는 한국인의 대량 고용과 대규모 철도 시설인 유산을 이어받았으나 한국인의 철도 운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은 대부분 신분적 외계질서의 하층부를 점하여 중간관리층 이상이 3%에 지나지 않았고, 그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조직관리의 통제 매니지먼트 능력과 고유의 철도 공학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또한 유지보수의 불량으로 노후화되어 정상적인 열차 운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렇듯 연속의 측면으로만으로는 철도 운영이 불가능했던 만큼 조선국철과 한국국철 간에는 단절의 측면도 명확하였습니다. 일본 대신에 미국에서 경영자원이 조달되었을 뿐 아니라 미군 요원의 감독하에 3개월에 걸쳐 한국인이 매니지먼트 능력과 고위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철도 자립 운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는 철도 운행 능력의 정지로 상징되는 시스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의 이니셔티브하에서 3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새로운 한국철도의 경영 주체가 창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도 철도 운행의 기본 구조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으면 물론 새롭게 노동조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공무원이라는 틀 속에서 노동조합주의가 조직 내에 정착하여 이후 노사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노사관계의 안정화, 경영주체의 창출, 경영자원 조달 루트 및 철도 운영 방식의 구축을 통해 해방 후 한국철도의 경영 원형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창출된 한국철도는 대륙철도의 성격을 잃어버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신생국가의 물적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새로운 국가 권력과 맞물려 총파업과 단독선거 실시 등을 통해 물리적 투쟁을 동반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자주적인 철도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철도 직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수용량 또한 증가세를 실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면 물론이다. 다음 강의에서는 해방 후 분단체제 하에서 조선국유철도가 한국철도로 재편된 이후 한국의 경제재립을 위해 추진된 철도 부흥 계획의 입안 및 추진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